자, 월요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법원 행시 기초 입문 강의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일정이 바뀐 상태에서 첫 해 들어가는 건데,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기초, 그리고 기본,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그리고 마지막 심화까지 달려가는데, 이 기초에서는 중점적으로 보시는 내용이 뭐냐면, 일단 조문, 보는 내용. 자, 그리고 이 조문과 관련된 이제 민법에서 주요한 쟁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쟁점과 관련돼서는 개념 위주 학습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혹시라도 쟁점 개념과 관련돼서 이 조문을 해석해 놓은 판례, 리딩 판례 몇 가지를 또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판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재판회에서 축적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실제로 사례로 한번 적용된 것도 몇 가지를 찾아보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조문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법의 개념으로 들어옵니다. 좀 큰 개념을 한번 볼게요. 자, 법이라는 건 어찌 보면 약속인데, 이 약속했다고 해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구속 강제한다 그러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거시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럼 법이라고 할 때 좀 크게 나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대한민국에 적용되는 국내법, 그리고 대한민국에 적용되는 국제법이 있어요. 자, 이 국제법의 대표적인 게 조약과 또는 국제법규라고 합니다. 이건 헌법 가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건 헌법에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법으로 들어오면 지금 이제 저와 함께 보려고 하는 첫 번째 개념이 공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적인 영역에 적용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적인 영역이 아닌 지금 우리네 관계죠. 너와 나 사이의 관계, 사법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둘을 일단 구별을 시켜 놓고 공적인 영역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 수험생분들이 1차 과목으로 들어가는 거 헌법. 헌법. 자, 그 다음에 1차 과목으로 들어가는 거 형법. 자, 그리고 2차 과목으로 들어가는 거 행정법입니다. 자, 그러면 사법 관계는 결국 어떤 거냐? 딱 요거 하나 있다라는 거죠. 민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발생하는 분쟁이 있어요. 분쟁. 자, 이 분쟁을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 헌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죠. 그걸 헌법소송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2차 과목이 아니에요. 지금 뉴스를 보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제 아마 하반기쯤에는 확실하게 공부를 하게 되실 거예요. 뭐 교재 자체가 크게 바뀌진 않지만 형사소송법에서 아마 한 페이지, 반 페이지 정도가 바뀔 겁니다. 검수완박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표현은 검수완박이라고 뉴스에서 쓰지만 그건 쓰지 마시고, 그냥 쓰지 마시고, 그냥, 형사소송법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뉴스를 봤더니, 권한쟁의라고 하는 걸 보죠. 분명 우리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경찰한테 넘기느냐? 우리의 권한이 뺏긴다. 그러니까 그걸 헌법소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바뀌겠네요. 그죠? 자, 역시 2차 과목입니다. 보세요. 여기는 헌법소송법이라고 안 썼죠? 헌법이랑 헌법소송이 합쳐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형법은 1차, 2차. 형사소송법은 2차. 그리고 행정법은 2차 과목이고 여기에 분쟁이 행정소송입니다. 역시 행정법 안에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보세요. 민법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근데 그건 공법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법은 1차, 2차, 민사소송법은 2차 과목이에요. 그 중에 지금 저와 함께 민법, 민사소송법을 공부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보세요. 수험생분들이 친구분과 싸웠다. 그럼 이걸 분쟁이 발생했다고 하고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요? 친구 데리고 무조건 재판 들어가나?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재판 들어가기 전에 혹시라도 우리 수험생분들이 그래 이번에도 내가 먼저 한번 연락해서 화해해보자. 화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
하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겠다. 우리 끝장을 봐야 되겠다. 그렇다면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문 강의에서는 민법, 민사소송법에 대한 조문, 쟁점, 개념, 판례, 사례예요. 조문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법규 얘기하는 거고, 쟁점이라고 하는 건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개념은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페이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국내법 안에 공법과 사법을 일단 구별한다. 이 내용은 행정법에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제가 공법 영역과 관련돼서 지금 이쪽에다 써놓긴 했지만, 분류를 공법으로 해놓긴 했지만, 이제 이쪽 구간이겠죠. 자, 그러면 공적인 영역이냐? 아니다. 사적인 영역이냐? 구별하는 이유는 분쟁의 해결 방법이 다르다. 즉 소송의 유형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민법은 우리 수험생분들 개인 사이의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이다. 사적, 규범 이런 단어들이죠. 사적, 너와 나 그리고 규범이에요. 약속이라고 안 하지. 조금 더 강제성을 띠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원래 너와 나 사이에는 원칙적으로는 사척자치 원리가 지배한다. 이 뒤에서 다시 한번 이거 개념 정립합니다. 자, 사적 자치라고 하는 것 표현 그대로요.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알아서 처리를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다음 논의가 되는 거고, 원래는 너와 내가 알아서 해결하고 그 알아서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개념이 세 번째 줄에 권리와 의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실 건데, 그럼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이런 관계가 과연 어떤 관계냐?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뒤에 나오는 바로 법률 관계라는 거예요. 이 법률 관계는 무조건 민법은 이걸로 구현되는 거지. 자, 지금 우리 수험생분들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권리라고 하는 것. 그쵸? 강의 들을 수 있죠, 지금. 그럼 제 입장에서는 강의를 해야지. 그쵸? 오랜만에 9시 수업을 해본단 말이에요. 우리 수험생들도 오랜만에 나왔을 거야. 물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시는 분도 계실 거지만, 자,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주어진 권리, 스스로에게 부여된 의무, 이걸로 구성이 되며, 자, 밑에 보시면 그 중에서도 우리는 민법은 크게 또 두 가지로 쪼개졌다. 자, 이제 여기서 계속 파생이죠. 계속. 자, 첫 번째 형식적 의미의 민법입니다. 자, 이 민법이라는 두 글자 뒤에 다 바꾸셔도 돼요. 형식적 의미의 형법, 형식적 의미의 헌법,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에요. 옆에다 땅땅 쓰시면 됩니다. 법전이죠. 이게 법전. 성문법규예요. 성문법규. 그러니까 결국 국가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이런 법은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두런두런 있다가 안 되겠다. 야, 우리 뭔가 좀 만들자. 내가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사람들이 모인 단체. 그리고 이 단체와 단체가 또 모여요. 그쵸? 그래서 조금 더 큰 단위를 만듭니다. 그리고 보세요. 국가 간의 연합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많이 공부하죠. 한참 문제되고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왜 싸우느냐, 나토 막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수험생분들이 국가 지배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내가 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뭐가 가장 좋을까? 나름 국민들과 약속을 해야 될 건데 그 약속을 조금 강제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기틀을 하나 딱 세웁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죠. 법치주의. 법치국가라고 해서 법으로 다스리겠다라고 일단 선포를 해두고, 자, 그러면 법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는데 이걸 우리가 눈에 보이게끔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문헌으로 만들어 두셨다라는 거야. 이걸 성문이라고 하죠. 성문. 3페이지에 있어요. 3페이지. 자, 그러면 성문을 만들 건데 가장 근본이 되는 법 하나를 만들어 두자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고법 하나를 만들어 놨죠. 헌법이라는 기틀 아래 여기서
딱 세 가지 정도를 규율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건 일단 근간이 되는 거니까 많으면 안 좋죠. 그쵸? 신비주의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뭔가 대단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도 신비주의를 써요. 신비주의를 쓰면서 첫 번째로 어떻게 다스릴 건지를 얘기하고, 두 번째, 그 다음 기초적인 원리를 내세워서, 그 다음 국민들의 기본권, 이 세 가지를 규율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원리,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하는 법치 국가 원리 들어간 거고, 자, 통치구조는 지금 가장 많이 문제되고 있죠. 통치구조. 개념 정립을 이제 헌법 시간 할 건데, 우리나라의 통치구조가 뭐냐라고 하면 입헌주의, 헌법을 세운 거죠. 자,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삼권분립. 탁 나오네요. 그러면 입법, 행정, 그리고 사법.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사법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사법이 아니라 법원 말하는 거예요. 법원. 사법부. 사법부.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규율하고 나서, 자, 이제 구체적인 건 하위 규범에 넘겨보자라고 해서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법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규율. 어떻게? 법에 의해서 규율한다. 다시 공법과 사법 첫 번째 줄 읽어볼까요? 민법은 개인 사이의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이다. 규율의 률이 있고요. 법규범의 법 있죠. 그래서 이걸 두고 법률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 법률이라는 두 글자에는 뭐가 있다? 강제성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법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제가 또 와보세요. 왜 이걸 썼을까? 자, 지금 보세요. 성문헌법이라고 하는 게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에요. 그러면 이 헌법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뭘까? 이거죠. 형식, 실질이에요. 형식, 실질. 자, 그렇다면 민법이라는 건 성문헌법전으로 존재하는, 성문민법전으로 존재하는 형식이고, 자, A 챕터. 그렇다면 이 민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관계를 규율하는 거기 때문에 뭐로 구성된다? 그쵸. 이거에 들어가 있다면 우린 이걸 민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민법. 자, 따라서 A 챕터 보시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우리는 절차법 밑에다가 민사소송법을 써두시면 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한 절차죠. 결국 실체라고 하는 건 권리 의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거기서 분쟁이 생겼을 때 절차법, 이렇게 민사소송법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체법과 절차법 화살표 사이에 분쟁, 이렇게 두 글자를 써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개념 정리 가볍게 해볼게요. A 챕터. 자, 민법 파괴 대상과 관련하여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보통 민법, 즉 민법전을 말한다. 반면 실적 의미의 민법은 개인의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적용되는 법 규정의 총체를 말한다. 총체. 민법이란 말은 쓰고 있지 않지만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한다. 여기에는 뒤에 보시면 요즘 가장 핫하게 문제되는 거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개정이 안 됐으면 하는데, 왜냐면 개정되면 우린 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챕터 B, 본격적인 관련된 내용이죠. 공법과 사법을 구별해보자. 이건 옆에다가 행정영역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헌법, 행정법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저랑은 공부 안 해요. 이렇게 개념만 구별해 놓고, 자,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줄. 자, 민법은 사인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에 속하며, 공법은 나왔네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확실히 다르죠?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라는 좀 거시적 단체, 지방자치단체라는 조금 작은 단체. 이게 바로 어디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있다. 삼권분립. 삼권분립에서 입법, 사법, 행정이 수평이죠. 상호 대등한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입법부에서도 상위 입법기관, 하위 입법기관, 행정부에서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쵸. 수직이죠. 아, 요거 얘기하는 거네, 지금. 수직. 맞죠?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제 올해 헌법 공부를 다시 하시게 되시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공부하게 되실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구성원 사이의 통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와의 싸움이죠. 지방자치단체와의 싸움이요. 그러니까 딱 느껴지시죠? 국가가 나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니까 나는 국가 상대로 들어가겠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든다. 지방자치단체랑 싸우겠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구별 기준입니다. 구별 기준. 자, 구별 기준과 관련해서 이제 개념 요소 정립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어떤 개념이 등장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조문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해석론들이 다양하게 존재해요. 친구들끼리 생각하는 게 다르죠.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이제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꽃 나들이를 가는데 어떤 친구는 이 꽃이 이쁘다 그러고 어떤 친구는 이 꽃이 별로 안 이쁘다라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해석론을 두고 우리는 그걸 견해라고 해요. 1차 영역은 아닙니다. 1차 영역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견해에 대해서 항상 어떤 분이 있잖아요. 야, 그만 싸우고 내가 최종 결론을 내려줄게. 그래서 우리는 얘를 공부하는 거예요. 얘입니다, 얘.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예요. 2차에서도 견해는 의미가 없습니다. 시험 문제가 견해가 대립한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쉽죠? 그러니까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기초의문 강의를 해도 무조건 시험을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 얘랑 얘입니다. 이 두 개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공법과 사법을 어떻게 구별해 볼 것이냐? 로마자 1번 법익이죠. 보호법익입니다. 보호법익에 네모 박스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과연 어떤 걸 보호할 거냐? 공익이죠. 국가 질서. 그렇죠. 가치. 국가의 최고 가치, 한 나라의 가치 이런 것들을 보호하겠다 그러면 공법, 사익, 나만의 이익, 그렇죠. 사익인가를 기준으로 하는 이익설 또는 목적설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자 보자. 우리 수험생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목적, 의도, 연유, 동기 뭐예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민법을 학습하기 위해서. 그게 공적 영역이에요? 사적 영역이에요? 사적 영역이죠. 근데 합격하셔서 법원 사무관 공무원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사적 영역에서 탈락입니다. 왜? 공직이라고 하는 여기에 지금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내가 기본권이라고 하는 직업의 자유, 공무단임권, 사적 영역을 활용해서 나는 여기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행정공무원. 정확하게는 법원 행시이기 때문에 이쪽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는 이쪽이에요. 대법원 소속이죠. 법무부 소속. 근데 법무부는 사실 여기 있어요. 그렇죠. 여기. 여기가 법무부고 여기가 대법원. 그래서 법원 행시는 대법원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로마자 2번 규율 대상 네모입니다. 맞네요. 상하관계 내지 불평등관계. 불평등하죠. 항상 우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상하 위계 질서가 있죠. 또는 끊고 평등관계, 대등관계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네 관계네요. 우리 수험생과 저는 대등관계예요. 제가 조금 더 민법을 잘 안다 뿐이지 그거 말고는 별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 빼고는 제가 우리 수험생분들의 존재의의가 없단 말이지. 자, 이걸 성질설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3번 보시면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 또는 인류죠. 인류. 바로 생활관계설입니다. 이건 따로 언더라인을 안 했어요. 어떤 생활관계를 규율하느냐. 어찌 보면 로마자 1번, 로마자 2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자, 로마자 4번이 효력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자 4번에 기속적 결정 또는 자유로운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가, 기속적 네모박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속이라는 건 구속된다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이 될 수밖에 없지. 우리는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걸 바로 강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결정 나왔네요. 이게 바로 사적 자치의 영역인 거죠.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겠는가 기준으로 하는 결정설이다. 자, 이를 구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절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공법 관계는 저는 헌법 소송을 일단 뺐습니다. 행정 소송으로 2차 과목이니까 사법 관계는 민사 소송으로 해결한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논의가 되는 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가 어떤 약속 구속시킨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과연 우리는 어떻게 거시 개념으로 부를 것이냐, 그걸 두고 법의 근간이 된다고 하죠. 기초라고 해서 법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여기서 봤네요. 이런 여러 가지 관계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걸 해결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게 소송이라고 하는 절차인데, 그렇다면 이 소송에서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판단을 하시느냐. 대법관님들 입장에서는 야,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얘 편이니까 얘한테 유리한 판결을 할게, 말이 안 되죠. 그 기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얘네들도 지켜야 되는 이제 재판을 할 때 보세요. 표현. 약속.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재판관들의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법관님들에게 필요한 규범이라는 거고, 그럼 이쪽으로 와봅시다. 우리 국민들은요, 사적 생활관계에서는 이걸 행위규범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예시 들어봅시다. 지금 수업 중에 수험생 한 분이 저 강의하고 있는데 신나게 떠들어요. 그쵸? 떠든다. 어때요? 법에 강제돼? 떠들지 마가 법에 강제됐을까? 그쵸? 그 정도까지는 규범으로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근데 진짜 떠들었어.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기분이 나쁘다 이거지. 얘를 데리고 소송에 가요. 법이 없죠? 법이 없단 말이야. 법이 없기 때문에 야, 요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 다음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뭐다? 성문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하지. 너무 당연하지. 자, 근데 야, 사회생활에서 이 기본 예의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거죠. 굳이 글로 안 써.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것들은 굳이 문헌에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기초니까 한번 친근하게 접근해 볼게요. 그래서 매년 기초인문 강의 할 때마다 매해 새로운 사건들이 터지니까, 자, 우리 수험생분들이 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헌법이라는 학문은 꼭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의 주의거든요. 청와대를 이전하겠대. 그게 헌법적 근거가 있을까? 만약에 예를 들면 이거죠. 헌법에서 청와대 옮기지 마. 청와대는 종로구여야 해. 라고 얘기가 있다 그러면 헌법을 못 옮기죠. 청와대를 못 이전하죠. 근데 그런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청와대는 어디 있든 상관없어. 근데 수도는 서울이어야 해. 어때요, 이거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수도는 서울이라고 했을 때 길 가는 꼬꼬머리한테 물어봐도 야,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냐면 서울이라고 다 대답을 할까요? 대답을 한다라는 거지. 그게 대표적으로 불문의 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문의 헌법. 그러니까 그거랑 연결지어서 보세요. 또 해석론이 나오잖아. 야, 봐봐. 서울이 수도라니까? 당연히 서울에 대통령 소재지가 있어야 되는 건 맞지. 딱 거기까지야. 근데 그게 꼭 종로라고는 얘기 안 했다. 그죠? 종로라고는 얘기 안 했다. 자, 오른쪽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법원이란 눈으로 법의 연원을 의미하는 것은 존재 형식이죠. 따라서 법관이 재판함에 있어 준거, 지켜야 되는 규범들의 존재 형식 내지 현상 형태다. 자, 재판의 네모를 걸어주시고, 두 번째 줄에 규범의 네모를 걸어주시고, 자, 이제 재판이란 개념 정립 한번 해볼까요? 밑에 각주에 있습니다. 반갈로 1번. 자, 요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앞으로 우리 수험생분들이 학습하실 내용들이어서. 지금 세 개만 썼죠? 민사, 형사, 행정.
넓은 의미의 재판에는 어떤 것도 들어간다? 헌법 재판도 들어갑니다. 넓은 의미의 재판에는. 근데 지금 우리는 그 헌법 하위 규범들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아래 규범들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시면 두 번째 줄. 우리나라는 민법이든 어떤 법이든 다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보충적으로 불문법을 적용하고 있다. 보충적이죠. 보충적. 자, 민법 1조가 민사.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내용들의 두 글자 민사입니다. 너와 나의 생활관계. 거기에 대해서 법률 나왔죠. 법률 첫 번째.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이제 관습이라고 하는 법. 자, 그리고 관습법마저 없다면 조리라고 하는 일반 원리를 계속해서 적용을 시키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법원 보시면 성문법, 불문민법 있고, 성문민법에서 저와 함께 공부하는 건 법률입니다. 그죠? 명령규칙을 어디서 공부한다? 헌법, 행정법입니다. 헌법, 행정법. 그리고 자치법규 중에 정관을 저랑 공부해요. 민법. 자치법규. 옆에 하나 더 쓰시면 됩니다. 조례. 대표적인 거죠. 지방자치 조례. 자치법. 그건 역시 헌법, 행정법에서 해요. 자, 그리고 불문민법에서는 A 챕터에 관습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아직 법 단계에 이르지 않은 챕터 B 사실인 관습. 아직은 법이 안 된 것들. 법이 안 된 것들. 좀 부분 사회법리가 적용돼요. 전국 단위. 대한민국 전체 단위로 적용이 안 되고요. 어느 한 특정 집단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 사실인 관습입니다. 그래서 관행이란 단어를 더 많이 썼을 거예요. 관행. 그게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하죠. 자, 그리고 판례 있고 챕터 C 조리 있는데 천천히 넘겨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A 챕터입니다. 얘는 별표 1개. 이건 이제 1차 객관식 용이에요. 1차 객관식 용. 자, 이제 보세요. 제 1조입니다. 1조. 법원 보시면 표제돼 있고,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조문, 쟁점 개념, 판례를 학습하는지 예시로 가볼게요. 자, 민법이라고 하는 법조문 성문법 1조에는 민사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거 법률, 그리고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조리, 그리고 땅땅 의한다. 자, 지금 써져 있는 이 내용을 이제 하나씩 다 각계격투합니다. 쪼잔한 게 아니라 이게 법의 기초죠. 자, 그럼 얘부터 끝내볼게요. 의한다. 고민도 안 했다잉. 끝. 그쵸. 이게 의율, 규율. 그리고 이게 개인의 사회생활 관계. 자, 개념 정립을 다 끝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지금 딱 얘기했죠.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이니까 보충. 있으면 이거.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 보충. 끝. 자, 그럼 이제 어떤 거 해결하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법률. 나왔네. 민법이지 뭐. 그쵸. 그럼 민법은 어떤 민법이 있어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있지. 자, 그 다음으로 해석론 내어놓아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얘네요. 관습법. 자,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이 조문을 보고, 대법관님들도 이 조문을 보고, 야, 그럼 관습법을 우리가 개념화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 과연 관습이란 건 어떤 관습인 거고, 여기에 법이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 하나씩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A 챕터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줄.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라고 얘기하죠. 보세요. 단순 관습이 아니라 이게 뭐여야 된대? 거듭되어야 된대요. 거듭. 요건 하나를 추가해 주잖아. 거듭. 이걸 반복이라고 하죠. 반복. 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역시 뭐가 필요하다? 확신, 인식. 이게 필요하대요. 그래서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게 필요한지 아시겠죠?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적 컨센서스라고 할 겁니다. 왜 맨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거 보면서 웃기지 않았어요? 이상한 생각 안 들었어요? 난 저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걸 이제 헌법 가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걸 자유위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모든 권력의 근거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 우리 입법자들이 못 만들었어. 법률로 못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럴까라고 계속 국민들한테 되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취득된다? 보세요. 지금 관습법은 법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야. 그죠?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국회의원들이 만든 거 맞거든. 국회의원들은 누가 뽑지? 그쵸? 이제 곧 선거가 있죠. 여기 있네. 지방선거 있고 보궐선거 있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은 정당성의 논의가 가장 강하다. 정통성, 정당성. 그렇지만 우리는 바로 뭐다? 이러한 정당성을 통해서 얘를 규범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이 정당성을 토대로 규범을 만들어줘서 우리는 반드시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법적 논의까지 가야 돼. 우리는 규범까지 가야 돼. 규범. 여기가 민주주의, 여기가 법치주의예요. 헌법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되실 내용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인문 강의를 헌법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계속 건의를 드렸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쉬면서 좀 텀 좀 두고 가자 했는데 또 안 됐네. 여기가 법치주의예요. 법의 논의. 우린 얘를 공부하는 겁니다. 얘를. 예전에 막 사극 보면 되게 웃기지 않았어요? 사병들을 엄청나게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역변을 꾀하면 되잖아요. 역성혁명이라고 하죠. 왜 맨날 이시왕조 내세워가지고 역성혁명을 못하고 계속해서 역모를 깨야 할까요? 이시왕조라는 정통성. 국민들이 납득을 안 한다는 거지. 국민들이. 그래서 항상 드라마를 보면요. 역성혁명은 다 실패한 것 같아.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 드라마들이 실제로 실패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다만 바로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법의 논의가 아니라 바로 이쪽 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는 계속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국회의원들은 국회법을 안 지켜도 되나? 왜?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부당과 정당, 합법과 위법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더욱이 이러한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헌법 및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된다. 이거 추가 언더라인 할게요. 헌법 및 법령, 법률과 명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된다. 이 얘기는 뭐다? 상위 법률이랑 상위 법 규범들이랑 저촉되면 안 되겠다.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이 기존의 관습법에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거나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 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할 시점에 있어서 전체의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이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국가가 발전하면서 사회가 바뀌면서 계속해서 변화될 내용들이에요. 이제는 가부장, 호주제 이런 말 썼다간 난리 나죠. 그래서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챕터 B는 사실인 관습이죠. 첫 번째 줄, 조문 건너뛰고, 자, 법적 확신 내지 인식을 얻지 못했다. 이게 없죠. 그러니까 얘만 있고 보세요. 이게 없어. 국민들이 딱 봤을 때, 야, 그건 아직 법이 아닌 것 같아. 안 지켜도 될 것 같거든. 이럴 때 우리가 단순 관행이라고 얘기를 해두는 거고요. 그건 니들끼리 알아서 해결해. 두 번째 줄에 사적 자치 영역에 적용된다. 자, 그리고 챕터 C에 조리라는 글자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되게 어색한 단어고요. 요리한다 그거 아닙니다. 그죠? 어떤 게 조리인지 우리는 판단을 못해요. 이건 무조건 대법원에서 판단을 해줍니다. 경험칙이라는 단어를 사실 가장 많이 써요. 신의성실의 원칙은 뒤에 있고 경험 법칙.
민사소송법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경험법칙. 실제로 대법관님들도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야, 요거를 규율하는 법규범이 없어. 근데 우리 사회, 국가 경험법칙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험법칙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03번 보세요. 아니, 헌법에서도 이런 민주주의, 이런 법치주의라고 하는 기본 원리를 규율하고 있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민법에서도 여기 있네. 우리 민법에서도 어떤 내용을 반드시 담고 있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를 담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헌법에서 기본권을 담고 있듯 법률에서 권리를 담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얘네들도 헌법 원리가 구현된, 정확하게는 구체화된 이런 단어.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켜봅니다. 조금 더 구체화된 기본 원리 등을 당연히 규정하고 있어요. 정해놓고 있는데 그 첫 번째 03번의 사적자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일단 근거는 보세요. 항상 헌법에 있죠.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다시 한번 첫 번째 줄. 항상 강조드리는 문장, 민법이지만. 자, 뒤에 보시면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자, 가치 개념을 썼죠. 가치의 언더라인을 좀 하시고. 보세요. 가치의 논의예요. 규범적 논의가 아직은 아니야. 가치야, 가치. 자, 그러한 이념으로부터, 이념 언더라인. 아직은 뭔가 추상적이죠. 헌법은 이래요. 출발하는 사적자치 원칙을 민법의 최고 원리로 이해하며 다만 형평과 거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그것이 자 제한이죠. 제한의 언더라인입니다. 이게 지금 모든 법의 규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해. 근데 이건 안 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근데 이건 안 돼. 해. 근데 안 돼. 자, 그러니까 민법의 기본 원리 보시면 A챕터에 사적자치의 원칙, 계약자의 원칙, 우리는 이거 위주로 공부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수험생분들은 자유로운 의사결정 하에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합격의 법학원에서 강의 들어야지 라고 해서 챕터 B, 계약자의 원칙으로 계약을 이행했어요.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형평, 이건 이제 국가가 잘 해나가야 되는 과제, 숙제 같은 거고. 그리고 신뢰보호 원칙, 옆에 쓸까 땡땡, 이게 법치국가 원리예요. 땡땡 법치국가 원리 쓰시고, 사회적 형평의 원칙도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토대로 어떤 걸 구현한다? 바로 사회국가 원리죠. 복지 말하는 겁니다. 맞죠? 형평, 공정,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이 항상 다 있어. 그래서 헌법 들어가시면 이 기초 개념들을 반드시 학습하게 됩니다. 저는 그냥 달달 암기하죠, 항상.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뭘까요? 한번 고민해 봅시다. 친구들끼리 얘기하다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하면서 얘기할 때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맨날 물어봐요. 야, 그럼 민주주의가 뭔데? 나한테 설명해봐. 야, 알지도 못하고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쓴다고? 이상하잖아. 숙제입니다. 별거 없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주권.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인. 그러니까 보세요. 국민 이꼬르 국가란 말이야. 근데 프랑스의 그분께서 짐이 곧 국가다고 해버리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 버리는 거지. 국민이 주인인 시대가 되는데. 근데 앞에 누가 붙었어요? 특정 어떤 국민이 아니라 모든이죠. 모든. 어느 특정 국민이 하면 우리는 민주주의란 말 안 쓰고 인민주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맞네. 뭔가 북한 느낌이 훨씬 풍기네. 그러니까 사상이 맞지 않다라는 거지. 사상이. 자, 그럼 이제 A챕터 사적자치 원칙 보겠습니다. 사적자치 원칙이란 자기의 생활관계를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 언더라인.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 가장 중요한 거죠. 여기부터 시작이잖아, 우리는. 자유의사. 스스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말하며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도구 개념을, 자, 법률행위 내지 계약 네모 박스. 바로 이제 여기예요. 여기 우리 수험생분이 공부하시는 것. 앞으로 행위 앞에는 무조건 다 법률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분이 평소에 나 이런 행동을 했어, 이렇게 행위할 거거든. 거기엔 다 법률이라는 두 글자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법률행위 할 거야 라고 친구들끼리 얘기하지 않지. 나 저기 가서 밥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밥을 주문하고 돈을 계산하는 행위가 뭐다? 법률행위라는 거지. 법률행위. 그리고 그걸 무슨 계약이에요? 옆 뒤에 보시면 주문이죠. 음식 계약이죠. 음식. 자, 사적 자치 원칙은 법률행위 자유 원칙 내지 계약 자유 원칙으로 일컫기도 하니까 보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구현된 거죠. 사적 자치 중에서도 계약입니다. 그래서 B챕터는 별표 1개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줄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알아서 계약을 체결하실 건데 결국 그 계약의 상대방인 우리 학원 조금 좁게 보면 중연히 두 번째 줄 경쟁이기도 하죠. 다른 학원보다 앞선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의 자유고 합격의 법학원 입장에서는 기업의 자유. 기업의 자유. 자, 그러나 국가는 인간의 평등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나왔죠. 계약 자유 원칙을 제한 다시 한번 제한 언더라인.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근데 이렇게는 안 된다니까. 이건 안 된다니까. 약관이라고 하는 것 밑에 여러 가지 법률 등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랑 공부는 하진 않아요. 그냥 민법에서는 따로 공부하지 않고 그냥 약관 개념만 가볍게 보고 뒤에서 헌법에서 오히려 공부를 합니다. 풀어주되 반드시 바운더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운더리.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개념 04번입니다. 아, 여기서 이제 나오죠.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네. 자, 이 말 자체가 중요한 이유. 자, 개인의 생활 관계가 법에 의해서 규율,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강제된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합친 단어 이제 확인해 볼게요. 법률 관계죠. 자, 그럼 결론 내려볼까요? 개념 법에 의해 구속되는 관계. 깔끔하죠. 단순히 그냥 너와 나의 생활관계가 아니라 반드시 법에 의하여 구속되는 생활관계를 우리는 04번에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줄. 법규범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 즉 법적 생활관계를 말하며 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강제적의 네모박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법이란 항상 이래요. 자, 지금 제가 이걸 썼단 말이에요. 규율, 구속. 근데 분명히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규율돼야 되고 구속되고 강제돼야 되는데 야, 이걸 꼭 위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고민하는 거지. 야,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야,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항상 이게 뒤따른다라는 겁니다. 제재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제재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적으로 얘기하면 너 이제 그거 권리 행사 못해. 형법적으로 얘기하면 너 감옥 가야 돼. 행정법으로 얘기하면 너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세금 추징 이런 거 당한단 말이지. 당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이걸 두고 억지력이라고 하죠. 억지력. 이렇게 규율함으로써 자제시키는 거야. 근데 자제를 못하니까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겁니다. 억지력. 자, 계속 맞아볼게요. 자, 그리고 이러한 강제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회규범과 다르다. 자, 이러한 법률관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채권관계라고 해요. 되게 어색한 단어야. 너와 나 사이. 이 채가 많이 알고 계세요. 권리는 그대로고 빚채자입니다. 빚. 너 나에게 빚졌다. 평소에 얘기해 안 해? 하죠. 나중에 한턱 쏴. 채권관계입니다. 그리고 물건에 관한 관계, 물건관계. 지금 그 물건 내 거지. 자, 나타나면, 자, 나왔다. 법에 의하여 구속되는 자의 구속의 네모.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 보호의 세모박스 하시면 됩니다. 네모, 세모. 나타남으로, 자, 결국 법률관계는 권리, 세모죠. 이게 보호예요, 보호. 의무관계, 네모. 이게 구속입니다. 이제 짝꿍들 짝꿍들 맞춰주셨을 겁니다. 구속이 의무고요.
보호가 권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호를 받는데 뭘로 보호를 받는다고요? 보세요. 법에 의한 보호죠. 단순 보호가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돼? 무조건 법에 있어야 돼. 반드시 법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지. 그래서 헌법에서는 그걸 기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행정법에서는 그냥 용어들만 봐보세요. 나중에 다 학습하십니다. 개인적 공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이하죠. 권리긴 권리인데 공적인 권리. 표현 진짜 멋있어. 근데 그거 내 거야. 내 거지. 행정청에 뭐 요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조금 특이합니다. 주관적 공권 개념을 이렇게 써요. 같은 말인데 주관, 내 거니까. 같은 말이죠. 얘나. 나중에 여기 둘이 구별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서 학습을 잘 부탁드리고, 기타 우리 민법에서는 이제 순수하게 권리라고 하죠. 그럼 보세요. 여기 말 풀어봅시다. 얘는 권리 중에서도 기본적인 권리래요. 그래서 기본권입니다. 왜 기본적일까요? 기본. 어디에 있으니까? 이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헌법의 규정.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차근차근 와볼까요? 헌법 10조에서 인간의 존엄 가치가 있대요. 그래서 알아서 하시랍니다. 그래서 민법으로 왔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시래요. 그러면 뭐가 생겨? 권리와 의무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지금 왔어요. 여기까지. 자, 근데 A 챕터 보시면 자 이제 개념 나옵니다. 이건 암기 부탁드릴게요. 권리 개념은 그냥 암기다. 자, 권리란 법익을 향수하기 위하여 향유, 누린다. 그쵸. 향유, 누리기. 법이 인정한 힘을 말하며, 자, 로마 짤방 그 권리 안에는 일정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인 권한, 자격. 우리가 자격이란 단어. 자격이 있어야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대통령 자격을 취득해야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사명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죠. 왜 못해? 대통령이 아니니까. 로마자 2번. 권리의 세부적 내용 또는 법률상 인정되는 권능. 그쵸. 능력이죠. 능력. 판결할 수 있어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안 되죠. 판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로마자 3번. 어떤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 하는 것을 나왔다. 정당화하는 법적 원인, 권원. 정당화 시켜준다. 이게 정당성 개념입니다. 권한. 근데 결국 이것도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법적 원인. 그래서 다시 우리는 규범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정당성과 합법성 논의를 같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의무란 반대로 구속이라 그랬고, 자, 근데 챕터 B의 호의관계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평소에 많이 들었던, 많이 보셨던. 다섯 번째 줄까지만 딱 같이 봐볼까요? 그러니까 호의관계란 결국 뭐다? 법 구속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동차를 태워줬단 말이에요. 오늘 수업 끝나고 혹시라도 수험생분들이 신림역 가신다 그래서 내 차 타고 같이 가자. 호의관계. 왜냐? 우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 우리 수험생분들이 저한테 어떤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다섯 번째 줄. 여기부터 시작인 거죠. 차를 호의로 탔는데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률관계로 전환입니다. 한 끗 차이예요. 호의 동승이 대표적이며 즉 갑이 자신의 차량에 호의로 을을 동승시키고 운행 중에 을이 사고를 당하였다면 을은 갑에게 사고에 따른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옆에다가 땡땡 그걸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법률관계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타지도 태워주지도 마세요. 불법행위라고 하는 이거 법률관계입니다. 올해 2차에서 드디어 출제가 됐어요. 제가 2차
3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아 진짜 불법행위가 한번 나올란가 말란가 나와주면 뭐 상관없는데 나와버렸네요. 거의.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 이제 사례 한번 봅시다. 자 이런 사실관계예요. 실제로 저도 와이프와 함께 이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못했죠. 자 볼까. 갑과 을은 갑의 자동차로 소풍을 가기로 약속하였다. 어제였어요. 어제. 일요일. 토요일날 약속을 한 거죠. 그러나 갑이 마음을 바꾸어 도로가 막힐 것 같으니 지하철로 가자고 을에게 말하였다. 이게 아니라 미안한데 나 못 갈 것 같아. 피곤해서. 이랬죠. 자, 을은 자동차로 가기로 약속을 하였으니 갑은 자동차로 소풍을 가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자, 갑은 을을 자동차 소풍 가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가? 일단 어떤 거 찾아보시면 된다? 법에 있는지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관계는 법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갑과 을의 약속은 법률 행위가 아닌 단순 사교적 행위. 야, 표현 진짜 오랜만에 듣는 단어죠. 사교적인 행위. 교제, 사귄다 이 개념이고 호의관계에 해당하므로 자동차로 가야 할 의무가 갑에게 없으며 자 이게 핵심입니다. 을은 이를 강제할 수도 없다. 언더라인이죠. 뒤에. 왜 강제할 수 없다고요? 구속력이 없으니까. 구속력이 없으니까. 자, 근데 이게 구속력이 없어요. 구속력이 없는데 나중에 법률관계로 전환될 수도 있어. 그쵸? 오빠가 하도 약속을 어기니까 나는 오빠랑 못 살겠어. 이러면 이제 법률관계로 넘어가는 거지. 신분관계로. 그러니까 호의관계가 무조건 호의관계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개념 05번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 그럼 민법도 이런 구체적인 원리 등을 규율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생활관계를 지배하는 기본 원리 하나 만들어 두자. 즉 사적자치 원칙을 만들어 두되 이건 헌법이니까 이거 민법에서 규율된 게 뭐니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얘도 되게 추상적인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헌법에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안 돼 있고요. 헌법에서는 법치주의에서 이걸 공부하세요. 단어가 어찌 보면 같은데 그쵸? 왜 보호란 단어를 썼는지 아시겠죠? 헌법은 국가와의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의 신뢰를 보호한다. 이 보호 개념을 쓴 거고 그럼 얘는요. 너와 나 사이니까 내가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해야 된다라는 거지. 내가 너한테 성실히 강의하고 우리 수험생분들은 성실히 제 강의를 들어주시고 용어가 살짝쿵 다른 이유는 뭐다? 이건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보호의 측면. 제가 우리 수험생분들을 보호해주진 않죠. 보세요. 신뢰보호 원칙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지. 나는 내 할 도리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내 할 도리만. 자, 그게 바로 뭐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고 얘는 별표 2개입니다. 자, 내용 이제 볼게요. 권리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권리 행사라고 하면 지금 우리 수험생 문제야. 권리 행사. 자, 그럼 이제 보자. 이러한 개인의 권리의 행사는 존중돼야 하지만 자, 키워드 보세요. 사회의 이익에 반하여서는 안 된다. 자, 그럼 이제 가보자. 아까 예시로 제가 우리 수험생분들 한 분이 지금 수업 중에 혼자 막 떠들고 있다 그랬어. 그걸 막고 싶다 그랬어. 구체적인 법은 없어. 그죠? 근데 얘 한번 딱 적용시켜 보세요. 야, 사람이 공동 생활하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거 요거 하나 될 수 있겠다. 이런 걸 찾는 겁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1차든 2차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얘를 찾아줘야 되거든요. 법적 근거. 왜 이 행위가 정당한지, 왜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정당해요?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그쵸? 이걸 찾아주는 거야. 이게 올해 민법 1문의 1이었습니다. 1문의 1. 항상 강조했던 법적 근거 찾기 싸움에서는 진짜 누가 더 많이 찾느냐 핵심이에요. 배점이 진짜 20점이에요. 그래서 올해 2차 끝나고 통화를 했을 때도 이거 가장 걱정을 많이 했죠. 배점이 20점인데 3개밖에 못 쓴 것 같다. 전 한 4개인가 5개 불러드렸거든요. 그거 안 썼네.
그리고 들었을 때 이제 아는 거야. 아, 맞다. 왜 그거 안 썼지?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면 평소에 공부를 해도 시험장 가서는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기억이.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해서 많이 봐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생각할 수 있지. 이거. 사회 이익에 반하여서는 안 된대요. 그래서 민법 2조 봤더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해야 한다는 신의 성실의 원칙과 요거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남용. 이미 남용이라는 단어. 제동을 걸어놨어요. 특이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내 돈 내가 멋대로 막 못 써. 돈 자랑 못해. 괜히 했다가는 욕먹어요. 그죠? 외국은 막 플렉스 한다고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돈 뿌리고 막 놀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랬다가는 손가락질 당해. 조금은 왜냐? 세 번째를 보세요. 법적 근거가 있었어.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예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엄청난 부자입니다. 근데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공부하기 싫어. 그래서 통장에 은행에 가가지고 한 1억 원어치를 만원권 현금으로 다 뽑아요. 길 가면서 뿌려. 심심하니까. 얼마나 재밌어. 그쵸? 보세요.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옆에 가던 중현이가 야, 너 왜 그래? 하지 마. 법적 근거가 뭘까요? 권리는 남용 못하는데 내 돈 내가 버리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 저는 좋다고 그냥 죽겠죠. 왜 말려요. 그죠? 근데 보세요. 어쨌든 막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근거는 있다. 이런 걸 찾아내는 거. 자, 그럼 봐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게 이걸로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는 그 다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제자는 이걸 원했던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가능한지 불가능한 건지는 변론을 하고 이 법적 근거가 활용될 수 있어? 이걸 물어본다는 거지. 조금 더 쉬운 예시로 해봅시다. 자, 우리 수험생분들이 오늘 학원까지 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올 수 있어요? 보세요. 가능한 거 비행기 가능하지. 비행기, 기차, KTX, 자동차, 버스, 자동차도 여기다 쓸까요? 택시, 자전거. 아, 근데 기어서? 걸어서 갈까요? 걸어서. 친구한테 업혀서? 기어서? 보세요. 이건 쓸 수 있지. 근데 기어서는 난 여기다 쓸 것 같아. 기어서는 못 올 것 같고. 그럼 이렇게 얘기를 딱 한 다음에 어떤 걸 찾느냐? 뭐가 가장 효율적일까? 자, 보세요.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야. 우리 수험생분들이 여기 신림에 거주하고 계시면 걸어서 가능하죠. 중현이는 차로지. 차로. 보세요. 사람마다 이게 다르죠? 교수님들은 이걸 원하는 거지.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해결 능력. 그래서 항상 뭐가 중요하다? 법적 근거 찾는 싸움이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A 챕터의 신의 성실의 원칙과 B 챕터의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 있는데 A 챕터에서는 신의 성실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추상적이다 보니까 사정 변경의 원칙 위에다가 대법원이 구체화 이렇게 써주세요. 대법원의 구체화. 대법원의 구체화. 대법원이 조금 더 이제 구체화 시켜줍니다. 자, A 챕터 신의 성실의 원칙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더 이상 조문 가지고 보는 연습은 이제 안 할 거예요. 그럼 이제 2조 봅시다. 자, 2조 봤더니 첫 번째 항목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의무는 개념을 공부했어요. 구속이라 그랬고 권리는 보호라 그랬다. 그럼 이제 우리가 분석하셔야 되는 단어 신의, 성실, 남용 이것만 이제 분석하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했을 때 서로 믿는 믿음, 신의, 신뢰 이런 걸까? 아니면 조금 더 구속력이 있는 신의일까? 아니면 남용이라고 하는 게 진짜 어느 정도 선일까? 보세요. 너무나도 추상적이다 보니까 이걸 조금 더 다듬어줘야 돼. 해서 보시면 A 챕터. 자, 신의 성실의 원칙은 당사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와 의무를 이행하는 채무자, 의무자, 권리자, 상대방의 이익과 신의를 고려하여 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기본적 원칙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봐도 추상적이니까 조금 더 내가 구체화해 볼게. 자, 로마자 1번. 만약 너희들끼리 약속을 했다면, 자, 법률행위 성립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었던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그 후에 발생한 경우 그러한 행위 효과를 신의성실 원칙에 맞도록 적절히 조정이죠. 자, 조정입니다. 조정의 언더라인. 자, 조정할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예요. 해제의 언더라인 또 할까요? 조정 언더라인, 해제 언더라인. 해제는 해소입니다. 우리 그만 헤어져. 애인과 헤어지는 것도 해제죠. 이거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정이 바뀌었으니까 바꿔볼까? 충분히 가능하죠. 아, 내가 이번 달에 돈을 못 벌어서 와이프야 맛있는 걸 못 사줄 것 같아. 사정 변경 가능하죠. 그럼 로마자 2번 이런 얘기 하겠지. 권리자는 그 전의 행위에 모순되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 모순입니다. 모순행위 하지 마시래요. 이게 일단은 기본 베이스. 그리고 로마자 3번. 권리자가 권리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한 후에는 그 권리는 실효, 없어진 것으로 본다. 실효의 원칙. 결국 권리가 있어도 바뀔 수 있고 권리가 있어도 실효될 수 있고 그리고 당신이 이전에 했던 말과 모순된 행위는 하지 말자라고 해서 자 밑에 판례가 바로 사정 변경입니다. 사정 변경. 자 보세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사정이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계약을 해지하던가 아니면 중현이가 사정 변경을 이유로 저 이거 오늘 강의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한번 읽어보세요. 있으려면 9페이지에 초록박스 두 번째 줄부터 쫙 서술이 되어 있죠. 이러이러한 상황이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또 보세요. 여기서 이게 법의 맛이지. 공부하는 맛. 지금 사정 변경이라고 했어요. 쪼잔한 게 아니죠. 얘 얘기하고 얘 얘기하잖아요. 변경은 어떤 변경이래? 누가 봐도 예견치 못한 현저한 변경. 누가 봐도 야 이거 구속시키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사정은 너의 특이하죠. 분명히 제 사정을 했는데 아니야 이게 핵심인 거야. 개인적 사정이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다? 법을 공부하고 있다. 법은 모든 국민을 동일하게 구속시킨다. 너만 특별하게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무슨 사정이다?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객관적이고 현저한 사정의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한마디씩을 다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 개인적인 사정 한번 들어볼까요? 저 오늘 너무 피곤해서 강의 못할 것 같아요. 안 돼. 안 돼. 해야 돼. 담당자가 머리끄댕이 잡고 여기 세웁니다. 여기 세워요. 자, 두 번째 줄 읽어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이지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인 개인적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다? 그건 네 사정이고, 그쵸? 내 사정이 아니야. 네 사정과 내 사정이 돼야 돼. 그건 네 사정이지 내 사정이 아니니까 네가 알아서 하렴. 법원행시 2차 기출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건 그냥 암기를 평소에 해두시면 좋죠.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답안지. 기계적으로 서술하는 거지. 우리 수험생분들이 예전에 막 한국사 태정태세 문단세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근데 그건 뭐 앞글자를 딴 거고 얘는 앞글자를 딸 수 없잖아요. 50글자를 앞글자를 딴다? 말이 안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챕터 B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에요. 자, 권리라는 개념은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남용만 우리 의미 해석을 하면 되는데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남용이란 두 글자 두 번째 줄 보세요. 핵심이죠. 사회성 공공성에 반하여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할 수 없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질서상 납득이 안 되는 권리 행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1억 원을 10,000건을 뽑아가지고 길 가면서 뿌려. 이게 사회적으로 공공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행동인가? 아직은 아닐 수 있어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법적 효과를 부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경범죄 이런 걸로 잡혀갈 수는 있겠다. 그죠? 경범죄 이런 걸로는. 자, 민법이 규정한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 신의칙에 기초를 둔 구체화된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의 판례가 권리남용과 관련해서 남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이걸 요구하는 거지. 주관적 요소라는 가해 의사나 목적은 보세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다. 일단은. 우리 수험생분들이 아까 돈을 뿌릴 때 남들을 피해줄 의사가 있었어요? 아니야. 왜? 나 순전히 내 재미였어. 나의 즐거움이었어. 그래도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남들을 피해줄 의사가 있으면 당연히 권리남용인 거고 남에게 피해를 줄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면 그건 뭐다? 바로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쭉 밑에 내려와 보시면 초록색 볼드 처리된 부분. 그러니까 이런 주관적 요건 가해 의사는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충분히 추인되는 거죠. 이거는 경험치가 쌓인 거야. 우리 수험생분들이 자 봐봐. 1억 원을 10,000건을 막 뿌려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생각했을까? 아, 내가 1억 원을 10,000원짜리를 뿌리면은 이 길에서 사람들이 막 혼자 파칠 텐데 혹시라도 바람 타고 도로까지 갔는데 도로에서 막 사람들이 죽으면 사고 나지 않을까? 이런 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추인. 근데 네가 그런 행동을 했다고? 근데 네가 몰랐다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가 한 행동에는 항상 뭐가 있어? 숨은 의도가 있어. 그걸 뽑아내는 겁니다. 소송에서는 항상 그게 문제되는 거죠. 모르쇠로 일관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청문회 봐봐. 아니 아버지가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너무 당연한 말이야. 그렇지. 모를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10페이지 개념 06번 이제 우리 사람으로 한번 들어와 봅시다.